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최근 이혼을 너무 가볍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급증하는 이혼 사유 1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혼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안 되면 이혼하지 뭐, 이런 농담을 아주 손쉽게 하고, 야, 안 갔다 오는 것보다 갔다 온 여자가 갔다 온 남자가 인기 더 많아, 이런 이야기를 웃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처럼 이혼이 가벼워졌을까요? 이혼이 가벼워져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은 없는 걸까요? 우선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게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도 선택에 따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것을 손쉽게 아주 쉽사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란 제도는 있고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이혼 사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격 차이입니다. 이 성격 차이는 외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혼 사유에 꼽히고 있는데요. 어떠한 연구에서는 70%로 성격 차이를 뽑기도 합니다. 2010년대 연구 결과로는 47% 정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고요. 그 뒤로 14%가 경제적인 이유, 8.5%가 외도, 그리고 7.6%가 가정 불화였습니다. 이처럼 외도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높은 이혼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2010년대의 연구 결과인 만큼 지금 25년도인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의사소통의 부재, 대화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됐을 때는 아무래도 갈등을 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제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로 대화의 문제로 찾아오시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물론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두 개의 트라우마가 다투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이 전혀 다른 두 남녀가 서로의 불안한 욕구를, 그 불안함을 채워달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피웁니다. 그런데 상대의 불안을 잃지 못하는 두 남녀가 나의 불안만을 알아달라고 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혼 사유로는 책임감과 헌신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가정을 이름으로 해서 책임져야 되는 많은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부족, 내가 이 사람을 향해 나의 욕구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부족할 때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문제와 이 책임감의 부재로서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성격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년도에 부부와 가족 간의 갈등일 때 2010년도가 넘어서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1900년도에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중심이 굉장히 컸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개인의 요구와 욕구가 훨씬 더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변했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많이 나아진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것이 당연하고 괜찮아진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이혼을 한 여성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교육도, 사회적인 시선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뒤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시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혼에 따른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좀 더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아이들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때 사회적인 시선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 자체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혼 가정에 따른 정신적인 교육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다는 이혼을 하는 부모를 향한 교육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경제력, 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전문직의 여성의 이혼율이 일반 여성의 이혼율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경제력과 자립도가 있을 때 이혼의 선택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경제력이 있을 때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거나 남편의 외도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쉽게 이혼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혼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SNS와 비교 문화가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죠. SNS로 통해서 내 삶과 다른 삶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워진 시대예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SNS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타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이 꼭 잘못된 것 같고 저만큼 부유하지 않고 저만큼 비싼 것을 쓰지 못하고 내가 저렇게 럭셔리하지 못할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문화가 본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SNS의 비교 문화가 이혼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혼을 쉽게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나요? 이혼 후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케이스들 요즘에 급증한다라는 말씀을 피디님이 해주셨는데 누구나 결혼을 할 때 나는 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보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인데 내가 이혼하고 나면 저 사람하고 사는 것보단 행복해 라는 결론으로 이혼을 하는 게 저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서 가난해. 더 부자 남자를 만날 거야. 더 부자 여자를 만날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혼을 해서 나의 어떤 삶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이혼은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남자가 여자가 도박을 해서 돈을 모으면 다 날려.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과연 저 사람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나의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해.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나는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더 나은 여자를 만날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지만 닮아 있습니다. 나의 인성만큼인 사람과 결혼하고 나의 수준인 정도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건데 부부들은 트라우마도 닮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너무 괜찮고 쟤는 너무 별로야. 이런 사고만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저울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보고 결혼을 하면 편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돈만으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랑만으로 결혼을 하는 건 행복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배고프면 그 사랑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실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힘들 때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지만 시대적인 어떤 흐름만으로 우리가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흔해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너무너무 불행하다 할 때의 이혼, 그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아무리 트렌드가 됐더라도 이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 트렌드인 이혼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